응? 자, 194페이지. 입법의 형식과 규율 사항이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이게 뭔 말이지? 형식이, 자, 조금 전에 배운 게 우리가 법규 명령의 형식은 어떤 게 있었어요? 법규 명령은 어떤 게 있죠? 시행령, 무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가장 대표적인 법규 명령이잖아요. 행정규칙은 어떤 걸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요? 무슨 고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거나, 무슨 훈령 메토 이렇게 돼 있거나, 예규 메토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게 이제 무슨 지침이거나 뭐, 이런 게 다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규 명령 안에 법규적인 내용을 담고 행정규칙에 공무원들한테 기준을 만들어주면 딱 좋은데, 문제는 이게 섞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명히 법규 명령이야, 껍데기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원래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건데, 요게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법규 명령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첫 번째,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법규 명령을 네모를 쳐보세요. 껍데기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은 뭐라는 거야? 재량 준칙이나 이런 기준이더라, 이 말이야. 그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야. 자, 그 뒤에 양가로 2번에 가면 반대로 이번에는 행정규칙이에요, 껍데기는. 무슨 고시 메토야. 근데 법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령을 보충하는, 이 법규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껍데기는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실질은 법규적인 거, 법규명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형식을 네모를 딱 쳐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야. 자,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에 지금 당장 없어도 돼. 재미만 잠시만 보면 되니까. 자, 나눠드린 자료 제일 끝에 가보면 이상한 표가 붙어 있어요. 표가. 행정 31페이지 가보면 별표 20, 둘 다 안 갖고 왔어? 별표 23 이렇게 해서 행정 처분 기준. 자, 그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영업정지. 뒤에 보면, 표에 보면 위반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사조를 위반, 습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법에는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오른쪽에 기준을 보세요.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 두 번째 위반하면 1개월, 세 번째 위반하면 3개월. 자, 이게 뭐였죠? 우리가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 기준을 만들어주는 건 재량준칙이잖아, 원래. 그쵸?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으니까 1년을 때려도 되고 1개월, 2개월, 6개월, 3개월 막 때려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기준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1차 위반하면 뭐 15일, 뭐 30일, 뭐 3개월, 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재량행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재량준칙이잖아. 이 재량준칙은 그냥 훈령 이런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래, 그쵸? 근데 지금 뭘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껍데기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별표라는 이름으로 제일 뒤에 표를 따로 붙여놨더란 말이에요.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또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이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껍데기는 시행규칙이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야. 그럼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잖아. 이게 법규명령이잖아. 근데 이런 조문은 원래는 이런 건 뭐야? 원래는 재량준칙이잖아. 그러니까 껍데기는 시행규칙인데 그 규정이 된 내용을 보면 재량준칙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훈령으로 안 만들고. 그러니까 법규명령의 형식에 시행규칙에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다. 행정규칙이 들어가 있더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뭘로 봐야 되죠, 우리가? 이걸 학자들은 이럽니다. 당연히 시행령이니까, 시행규칙 시행령이니까 법규명령이지 뭐 딴소리 할 게 뭐 있어. 법규명령으로 봐야지, 이런 학설. 어떤 학자들은 에이,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에 관한 기준을 정한 거니까 그 성질이 행정규칙인데 그게 법규라고 보면 되냐, 행정규칙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본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기준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아까 법규 명령은 이걸 위반하면 뭐가 돼요? 위법이 돼버린다는 거고, 이걸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사람들은 뭐예요? 혹시나 1차 위반하면 15일이라고 돼 있지만 뭐예요? 30일을 때리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보자는 게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고, 이걸 법규 명령으로 보자는 사람은 반드시 15일로 때려야지 30일 때리면 바로 위법이다라고 보자는 사람들이 법규 명령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법규 명령이지 뭔 딴소리야.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재량준칙이 어떻게 법규 명령이냐. 그 성질은 변하는 게 아니다. 여전히 행정규칙이라고 봐야 되고 위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은 위법하다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견해가 대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판례가 어떻게 벌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실무상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판례는. 무슨 법 시행령하고 무슨 법 시행규칙하고 나눠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판례는. 시행령이 상위규범이야,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이야.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니까 더 높은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법규명령이라고 봐주고 하나는 행정규칙으로 봐요. 우리 판례가. 신기하게. 뭐라고 봐요? 여기 뭐로 볼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위규범이 법규성이 있다고 보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법규라고 보고 법규명령이라고 보고, 시행규칙에 들어간 조문은 뭐라고 보자?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자.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우리 판례다. 판례는 어떻게 본다고? 무슨 법 시행령에 이런 제재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제재잖아요. 영업정지는 제재를 가하는 기준을 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면 법규성이 있다고 보고,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불령으로 들어가 있으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뒤에 달아놓은 행정처분 기준 그 표들은 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달려있는 조문들이야.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야. 근데 그 내용은 제재 기준이잖아요. 뭐라고 볼까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단 말이야. 따라서 그 표에 아까 썩은 고기 뭐 이런 거 팔면 1차 위반하면 15일 때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20일을 만약에 때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은 위법이 아닌 거야. 그렇죠? 물론 뭐 자기구속의 원칙 이런 걸 다시 주장을 해야 되겠지. 만약에 이 표가 법규 명령에도 이런 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규 명령이라면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15일 안 때리면 바로 위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보자는 게 우리 판례다.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낸단 말이야.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법규 명령의 형식과 관계없이 법규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면 맞아요? 아니지. 법규 명령의 형식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법규 명령의 형식이 대통령령이냐 불령이냐 달리 본다는 거죠. 대통령령이면 법규 명령이고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보잖아요. 달리 보는 거죠. 됐죠?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은 무슨 고시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지침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껍데기가 뭐죠? 행정규칙. 근데 어떤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 거야. 장이 정해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장관이면 법규 명령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행정규칙으로 만드는 게 쉬워? 이미 배웠잖아 우리가 만드는 절차를. 법규 명령은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되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금방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장관이 그냥 뭐 정하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위임 명령에서 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법을 보충하는 그런 위임적인 법규적인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자, 요거는 그럼 뭘로 볼까요? 어떤 학자들은 위임을 받아서 법규적인 내용이니까 법규 명령이라고 봐야지.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껍데기가 행정규칙인데 어떻게 그걸 법규라고 보느냐. 행정규칙으로 봐야지. 어떤 학자들은 이런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빌 판결이 뭐라 그랬어요? 행정규칙인데 전문적 기술적 그런 방사성 기준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은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본다? 독일에서는 이걸
법규성이 있다고 본다 그랬어요? 없다고 본다 그랬어요? 행정규칙이지만 빌 판결에서는 법규성을 긍정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바로 독일에서 얘기하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봐서 법규성을 긍정하자라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야. 일부. 그 다음에는 법규적인 내용을 어떻게 행정규칙으로 만드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헌이다 그거는. 그렇게 만들면 잘못 만들어진 행정규칙이다. 위헌이고 따라서 저 행정규칙은 무효다. 이렇게 보자는 학자들도 있겠지. 이렇게. 역시 중요한 건 뭐야? 학설은 중요한 게 아니죠. 판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법규명령이라고 봐요. 법규명령이라고 본다. 이거는 법규명령이다. 그래서 아까 행정규칙은 원래는 법규성이 없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인데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라고 해서 쭉 소개해 놓은 거 우리가 나중에 보자 그러면서 뒤로 미룬 게 있어요. 이따 찾아가 볼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항상 뭐야? 무슨 형식인지를 보는 거야. 네모를 쳐야 돼.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이런 말이 나오면 뭐야? 이 앞에 거지. 이런 말이 나오면 고시나 지침의 형식의 법규명령. 이거는 시행규칙, 시행령 무슨 별표 이렇게 나오면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령의 형태의 행정규칙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무슨 법, 시행령, 제재 기준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재 기준은 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이 별표라 그러는 거야. 조문이 쭉 있고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이렇게 표를 뒤에다 조문으로 막 그 조문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체계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표로 만드는 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좋은 것들은 뒤로 다 밀어놨단 말이야.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 때.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면 요것만 보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기준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보면 돼 우리는? 시행령에 들어가 있네. 법규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무슨 제재 기준 또는 뭐 별표 이런 말이 나오면 행정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재 기준은 그건 뭘까요? 행정규칙. 시행규칙만 보면 되니까 안 외워도 되죠. 그렇게 정리하고 내면 된다 이거죠. 됐죠? 자, 책으로 정리해보죠 그러면. 자, 194페이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뭘 네모를 쳐놔야 돼? 법규 명령의 형식이니까 법규 명령을 네모를 쳐놓으면 이건 그러면 어떤 걸까요? 무슨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떤 제재 기준이 들어갔나 봐요. 자, 원래 행정규칙은 고시나 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정립하는 게 맞죠. 근데 때로는 법률이나 법규 명령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따라서 형식은 법규 명령의 형식이나 그 원래 실질은 재량 준칙. 따라서 행정규칙인 경우에 과연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자, 학설은 형식설은 뭐라고 보자는 거예요? 형식이 법규 명령의 형식을 강조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볼까요? 형식설은 껍데기가 법규 명령이니까 법규 명령으로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규성이 있다. 적극설, 긍정설 같은 말, 법규 명령설, 형식설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요때의 법규 명령설은 요게 형식설이죠. 형식을 강조한다. 여기에 형식설은 어느 걸까요? 여기서는 형식을 강조하면 뭐라고 봐야 돼? 형식을 강조하면 행정규칙으로 봐야지. 고시나 지침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게 형식설이 되겠지. 이거는 실질설이 되는 거고, 여기는 형식설이 이게 법규명령설이고, 여기서는 실질설이 행정규칙설이 되겠죠.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식을 강조하는 법규명령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규니까 법규라고 보자. 뭐 딴 소리냐. 둘째 줄이죠. 법규의 형식으로 규정된 이상 국민을 구속한다고 보자. 고유한 행정규칙 사항, 뭐 명령, 법규 명령 사항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야.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없다. 법규 명령으로 만들어지면 법규 명령,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지면 행정규칙.
넷째 줄, 법의 형식은 중시해야 된다. 따라서 다수설이 법규명령설이에요. 소극설은 아무리 법규명령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규칙이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건 아니다. 행정규칙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제일 위에 아무리 법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변하는 게 아니다.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지. 수권 여부 기준설도 있긴 있어요. 시험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수권 여부 기준설이 이런 거야. 수권이 있으면, 수권이 없으면 나눠보자 이거죠. 하나는 나눠본단 말은 뭐야? 하나는 법규명령, 하나는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거지. 뭐를 법규명령으로 볼까요? 수권이 뭐야? 다른 말로 위임. 위임이 있으면 뭐로 볼까? 법규명령, 이게 좀 더 강력한 거니까. 없으면 행정규칙, 이렇게 보자는 게 수권 여부 기준설이에요. 이거는 시험은 요 반대로는 낼 수 있겠네. 그러면 수권 여부 기준설에 따르면 수권이 있으면 행정규칙, 수권이 없으면 법규명령. 이상하잖아. X라고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정도만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둘째 줄, 디귿의 둘째 줄,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의 근거가 있으면 법규명령. 둘째 줄 끝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행정규칙.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겠죠. 자, 중요한 건 뭐다? 판례다. 자, 대통령령, 다른 말로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둘째 줄 적극설, 다른 말로 법규명령설을 취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참고 바로 밑에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형식이면 둘째 줄 소극설을 취하여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한다. 다른 말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 진짜 그런가 볼까요? 195페이지. 행정처분에, 이런 행정처분이란 말이 나오면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처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제재를 가하는 그런 처분의 기준을 정한. 자, 이런 처분의 기준이 뭐예요? 재량행위고 재량준칙인 것들이야. 근데 그걸 어디다 정했다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시행령 동그라미 하면 뭐라고 볼까요? 법규성을 긍정하겠죠. 니은 B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동그라미. 시행령에 이런 처분 기준이 들어갔으니까 법규성을 긍정하고 있다. 진짜 그런가 볼까요? 자, 구청소년보호법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줄 같은 법 시행령 동그라미. 시행령 동그라미.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니까요. 그 바로 밑에 40조 별표 6의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자, 과징금 처분 기준 줄 것이면, 자, 정리하면 청소년보호법 어디에 들어가 있는?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과징금 처분 기준은, 자, 뭐라고 볼까요? 우리 판례는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법규명령으로 보겠죠. 법규명령. 자, 이기는 하나 사전 긋고 법규명령으로 본다. 뒤에 건 좀 이따 하고요. C도 볼까요? 둘째 줄 국민건강보험법 줄 것이고, 중간에 같은 법 시행령 동그라미, 그 밑에 별표 5에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제재 기준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볼까요?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법규명령. 이기는 하나 사선 긋고. 됐죠? 다음 페이지. 니은. 참고 각종 시행령, 각종 시행규칙.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면허처분 기준, 면허정지 처분 기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3조 별표 15,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등등. 다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뭐라고 본다? 행정규칙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 바로 밑에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규칙 부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 기준은, 자,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봤을까? 우리 판례는 둘째 줄 당해 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에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 이 말이 뭐야?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왜? 시행규칙에 부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규칙은 완전히 개무시하자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붙여놓은 거야. 종래의 입장, 즉 행정규칙이라고 보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 사항에 대하여 위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게 보통이죠. 내부적 효력은 있으니까 따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만 위 처분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어떤 초과하는 처분을 했을 때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의미로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의 이런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줄쳐놓은 게 딱 나오면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그걸 과도하게 초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닌데?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X.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이지만, 그렇죠?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약간은 되네. 그 정도 의미야. 일단 A급.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1번 판례. 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교통부 불령이네, 불령. 불령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 봐. 자, 그러면 불령을 보면 되죠. 행정 시행 처분에 관한 규칙이니까 시행규칙이다. 규칙 시행규칙. 자, 불령 형식에 이런 기준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볼까요? 행정규칙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줄쳐놓은 거 보시면 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 다른 말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거는 행정규칙이니까 내부에서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나요? 아니죠. 행정규칙이니까 구속하는 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행정규칙은 따랐다고 해서 바로 적법은 아니고 위반해도 바로 위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정규칙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1년 이내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겠죠. 재량행위로. 그러면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는지 그런 걸로 따지지 않은 뜻이야. 이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 위법을 따져서는 안 된다. A급. 가장 중요한 건 행정명령의 성질, 그게 별표죠. 왜? 불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됐죠? 근데 2번 판례를 보세요. 1번 판례 A급, 2번 판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 시행규칙이네요. 동그라미. 건설교통불령. 불령이네요. 동그라미. 여기에 11조 사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 동그라미 규정해놨대요. 자, 우리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지? 무슨 재량준칙 이런 기준을 어디다 정했는지를 보면 되죠.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봐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 할 것이고,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명령이라고 봤네? 그렇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이 판례를 두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외적인 판례가 나왔다. 예외적인 판례가 나왔다. 근데 진실은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행정규칙이 아니야. 인가기준은 원래 법규적인 거야. 제재기준 이런 게 재량준칙이잖아요. 인가기준이 재량준칙은 아니거든. 그래서 원래 법규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명령으로 법규명령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예외적인 판례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 시행령, 무슨 기준 나오면 법규명령, 무슨 법 시행규칙, 무슨 기준 나오면 행정규칙. 단 예외가 있다. 어떻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분명히 시행규칙이지만 제재기준이 아니라
인가 기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는 법규 명령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냥 외워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분명히 시행 규칙인데 인가 기준은 이거는 법규 명령 이렇게 암기. 특A급이에요 이것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자, 청소년 보험법 두 개의 판례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분명히 시행령이야. 둘 다 시행령에 뭘로 들어가 있더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별표 형태로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기준 이런 게. 자, 우리 공식대로 따르면 뭐예요? 무슨 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제재 기준은 뭐라고 본다? 법규 명령이라고 본다. 법규 명령. 자, 근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에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도서 대여업자가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어떤 도서를 대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청소년 보호법에는. 근데 청소년에게 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도서를 대여한 자 이렇게 해놓고는 과징금 기준이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700만 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 같은데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자, 여러분이 여성 청소년과에 근무하는데 또는 뭐 식품위생법 이렇게 이제 도서 대여를 담당하는 부서가 뭘까 하여튼 그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자, 도서 대여업자한테 이렇게 단속을 나갔어요, 공무원이. 근데 갔는데 보니까 청소년한테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도서를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자, 그러면 법을 위반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뒤져보겠죠, 법령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를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놈한테 단속을 했으면 얼마를 때릴까요, 여러분들은? 응? 당연히 700만 원 때리겠지. 700만 원을 때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어때? 갑은 억울한 거야. 왜? 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건 7일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비리 원칙이 있었어, 이 판례가. 이 도서 대여업자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청소년한테 빌려줘도 되는 만화였단 말이야. 근데 유해 매체물로 최근에 결정이 났고 미처 몰랐어, 내가. 그리고 그 청소년이 뭐야? 누가 봐도 성숙한 여인이 한 30대로 보여.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니라고 보이니까 그거 뭐 좀 보자 그러기도 미안하지.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준 거야. 근데 사실은 청소년이었던 거지. 그래서 단속에 걸린 거야.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같으면 얘한테 청소년 좀 보자 그러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7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소송을 제기한 거야, 법원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시 이제 판사야, 이제. 자, 판사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법을 위반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이런 별표 기준은 뭐죠? 판사니까 여러분 판례대로 판단해야지. 시행령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법규 명령이죠. 법규 명령을 따른 처분은 적법.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위법. 적법이네? 적법이잖아요. 법규 명령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기각해야 되잖아. 원고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근데 얘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판사가 봐도. 그래서 얘가 정인 신청을 해왔는데 그 청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판사가 봐도 깜짝 놀라겠어. 30대야 얘는. 얘가 어떻게 청소년이지? 그래서 어때요? 얘를 봐주고 싶은 거야. 700만 원은 좀 심한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청소년은 맞지만. 그래서 짱돌을 굴린 거야. 이 판사가. 어떻게? 이 700만 원이라는 뜻은 700만 원만 부과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요거는 700만 원까지 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700만 원 딱 그것만 때리라는 뜻이 아니라 뭐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뭐야?
최고 한도액인 이렇게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일주일밖에 안 된 이런 걸 가지고 최고 한도인 700만 원을 때린 것은 무슨 원칙 위반이야? 너무 심했다가 뭐야? 무슨 원칙이야 그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가 무슨 원칙이야? 비례의 원칙이잖아. 비례의 원칙.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야. 이 판례. 이렇게.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마찬가지. 2개만 그래. 나머지는 그냥 법규명령으로 봐요. 따랐으면 적법, 안 따르면 위법이야. 근데 이렇게 본 판례도 있더라. 그게 이 판례. 자, 중요한 건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그렇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므로 B판례의 밑에서 넷째 줄 뒷부분 그 수액은 700만 원이라는 그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죠? 최고 한도액 별표. 시험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최고 한도액이 아닌 정액으로 보았다. 뭐 그렇게도 냅니다. 말도 안 되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라고 본 판례가 있더라. C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명령이 하나 밑에서 셋째 줄 뒷부분 영어는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적정한 업무 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뭐 3개월 또는 700만 원 이런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라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판례가 있더라는 거지. 2개 정도. 그게 이제 196페이지.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자들이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 네 멋대로 해석하느냐 이거죠. 여기 뭐 한도란 말이 있느냐 이거죠. 왜 판사 니네들은 법을 그대로 해석을 안 하고 네 멋대로 해석하느냐. 그렇게 해서 196페이지. 법규로 보면서도 그렇죠? B, C 판결에서 보다시피 처분 기준을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 시행령의 구속력을 신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법문의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도 있다.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론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뭐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이것도 정확하게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비슷한 게 있었는데 법규명령이라고 보면서도 시행령인데도 최고 한도액이라고 본 판례도 있다더라. 끝. 됐죠. 자, 됐습니다. 다음. 근데 이런 조문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시행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번에는 이건 어떤 거냐면 198페이지 가보세요. 노인복지법에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노인복지법. 자, 노인복지법 법이에요. 국회가 만든 법률에 몇 조에 가보면 이거는 조문 뭐 30 이러면 30조라는 뜻이야. 독일에서 쓰는 표시예요. 30조에 뭐 이렇게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 할아버지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와, 이제 나도 노령수당, 요새 뭐 한 9만 원 정도 나오죠. 기초노령연금. 그런 걸 지급한다는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세 이상 노인에 관하여 그 지급 기준이나 뭐 절차 이런 등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이런 조문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 말은 뭐죠? 법률에서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네가
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니네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뭘 하고 있는 거야? 노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뭘 하고 있는 거야? 위임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정하라고. 기준을 정하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위임을 받았으니까. 법이 지금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하라는 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빨리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장관이면 부령으로 안 만들고 뭐 만든다? 행정규칙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무슨 지침을 만든 거야. 지침. 자, 이 지침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조문을 만든 거야. 70세 이상의 노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재산이 1억 미만인 경우, 뭐 이런 기준을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지급하는 어떤 기준을 만든 거야. 자, 이런 지침이 만들어지고, 이제 67세인 할아버지,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이 노인,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할아버지들은 70세 넘은 이제 친구같이 지낸단 말이야. 노령연금 받았다고 좋아 죽겠어요. 막 좋아, 맥주도 막 사고 막 이런더라고요. 다방도 가고. 이 할아버지들이 다방 가는 게 낙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시골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이 사람은 나는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65세 이상인데 나도. 똑같아요. 재산도 없고. 그래서 뭐야? 나도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면사무소 직원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우리 노인복지 지침에는요, 70세 이상 돼야 지급하거든요. 할아버지는 한 몇 년 더 기다리셔야 되네요. 아직 어리네요. 이렇게. 지급 못 해주겠습니다. 이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죠? 왜 안 주냐? 할아버지가 대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 거부를 위법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대로 가는 거죠. 법원은 판사는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 기준이 과연 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법의 성질이, 법규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뭘로 만들어졌어요? 지침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형식이야? 행정 규칙의 형식. 위임이 있었죠? 이거는 노인복지 수당을 정하는 기준 이런 거니까 법규적인 내용이야. 법령을 보충하는, 노인복지법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지침은 이 노인복지법과 함께 말이에요. 결합하여 이걸 함께 봐서 뭐라고 본다? 우리 판례는 법규 명령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 명령을 보는 거야. 자, 따라서 법규 명령이니까 뭐요? 법규 명령에 따라 67세니까 70세 이상이 아니니까 뭐요? 당연히 지급 대상이 안 되죠. 지급 거부한 거 적법해요, 위법해요? 적법하다 하면 위법한 거 아니다. 기각됐느냐?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이겼어요. 왜 이겼죠? 법규 명령에 따른 처분이잖아요. 법규 명령을 위반한 거 아니죠, 지급 거부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나오는 거야. 이 법규 명령은 뭐예요? 법규 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거야. 왜? 법에는 65세 이상의 노인한테 지급하기로 했는데 하위 규범인 법규 명령에서 뭘 한 거야? 70세 이상으로 좁혀버린 거죠. 이거는 상위법을 위반한 법규 명령이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상위 법령을 위반한 법규 명령은 뭐예요? 위법하죠. 또한 뭐예요?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따라서 무효인 이런 위법한 법규 명령에 근거한 지급 거부도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 그리고는 취소 판결 이렇게 해서 이긴 거다. 요게 이제 법규 명령에 관한 통제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례형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 지금 통제는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요걸 같이 요걸 가지고 할 거예요. 자, 보자, 그죠? 그러면 197페이지의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그렇죠?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이 할 때 행정규칙을 네모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뭐 지침, 고시, 훈령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실질은 근거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면 법규의 보충적인 성질을 가지는 법규 명령인 경우 독점규제법상 무슨 고시, 대무역부상 무슨 공고. 자, 이것을 법규성을 인정할 것이냐. 학자들은 실질이 중요하다.
법을 보충하는 거 아니냐? 법규명령으로 봐야 된다. 그게 다수설이야. B. 아니다. 껍데기가 행정규칙인데 어떻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둘째 줄.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다. 비교, 예시적이다. 한정적으로 열거됐단 말은 뭐예요? 헌법이 있는 것만 법규명령이라고 봐야 되지. 딴 거는 법규명령으로 보면 안 된다. 극소수설. C. 독일에서 얘기하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봐서 법규성을 긍정하자. D. 역시 우리 헌법의 법규명령은 한정적인 거다. 그렇게만 정해져야 된다. 법규명령은.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을 인정하면 안 된다. 위헌 무효다. 판례는 자, 둘째 줄. 이른바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성 끊고. 그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죠? 자, 근데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위임을 하고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즉 불령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말을 안 한 거야. 그냥 장관 네가 정해라고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수임 행정기관이 뭘로 만들어버린 거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고, 일반적 효력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행정기관에게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자, 줄 다 긋고 있죠?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보충하는 기능 동그라미. 이럴 때는 이러한 행정규칙은 셋째 줄 뒷부분 당연히 위임을 받아서 만든 거니까 위임의 한계는 벗어나면 안 되겠죠.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따옴표, 그것들과 결합하여 동그라미. 독립해서는 안 돼. 그것만으로는 법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법규명령 별표. 결국은 뭐야?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 자, 그래서 198페이지 자 1번 판례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했어요. 장관이 94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둘째 줄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셋째 줄 보건사회부 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동그라미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됐죠? 근데 문제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이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94년도 노인복지 사업 지침은 법규명령은 맞는데 그 노령 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따라서 그 밑에 뒷부분 당초 법령이 예정한 지급 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 조정했다.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70세로 좁혔다.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그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효력이 없다. 됐죠? 이렇게 A급 판례. 그 다음에 2번이요.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국무총리 훈령 동그라미. 지침 동그라미 넣고 훈령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이러한 밑에 쓸 지침은 지가공시법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세모.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이에요. 그렇죠? 집행명령으로서의 법률 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 이런 개별 토지가격 합동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되어 있나 봐요. 이 규정에. 줄 쳐놓은 거 밑에 쭉.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라는 절차. 이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따라서 그 바로 위에 줄. 위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지가결정은 어떨까요?
이게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령의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법규명령의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자, 쭉 제일 밑에 내려와서 바로 위에 줄, 이런 절차 위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직가결정 처분 자체가 위법은 맞는데요, 당연 무효는 아니에요. 절차 하자는 취소 사유라고 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할 때 다시 배웁니다. 취소 사유까지 알아두고. 자, 일단 A급. 그래서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이 판례는 이런 말이 나오면 지침이지만 법규성이 있는 거 이렇게. 3번 판례 그 밑에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본문에 가면 행정규제는 법률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제를 하려면 법으로 규정해라. 단서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이라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그 관하여를 하나여라고 해도 돼요. 시험에는 하나여라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해줄 때에는 고시 등으로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야?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라서 원래는 법규적인 거야. 원래는 법규 명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적 기술적이라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래는 법규 명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뭘로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고시 등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고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야, 이제 우리 법에서. 따라서 이 조문은 넷째 줄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는, 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에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고시 등이 이거잖아요, 이거. 따라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이걸 바꿔낼 수도 있겠네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그렇죠? 행정규칙 형식의, 왜?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의별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점규제법, 대외무역법 한 30개, 많기는 한 5, 60개 넘어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그거는 정리하고 좀 이따. 4번 한계. 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도 법규명령이잖아요. 따라서 헌법 75조, 95조에 위임의 한계의 법리는 적용돼야 되겠죠. 시험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위임 입법의 제한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낸단 말이야. 당연히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되고 전면적 재위임하면 안 되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75조 등등의 위임 입법의 제한 원리에 따라야 그게 별표야. 당연히 위임 명령은 위임의 제한 법리가 있는데 이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도 당연히 위임의 제한 원리에 따라야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다만 문제는 법규 명령은 맞는데요. 자, 원래 법규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 공포를 해야죠. 근데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을 구속하는데도 공포를 안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게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위임의 한계는 적용돼요. 근데 공포는 지금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건 문제 아니냐 이거죠. 적어도 법규 명령 효력을 가지는 그런 곳이라면 공포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별표. 둘째 줄에 위임 입법의 제한 원리는 따라야 된다 별표 2개. 그렇죠? 따라서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죠. 수입선 다변화 지정은 상공부 고시는, 자, 고시면 행정규칙인데 보통 다 뭐요?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렇죠? 따라서 그 밑에 그 자체가 어디까지는 형식은 행정규칙이니까, 그렇죠? 상공부 고시니까 법령 형식은 법규 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형식은 행정규칙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표시만 통보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공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우리 판례도. 그렇죠?
아직 시험은 안 나왔는데 조금은 중요해요. A급. 자, 이게 이제 다 한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한 걸 뭐 해야 되냐면 앞에 190페이지로 가는 거야. 자,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자,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1번 원칙적인 판례들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당연히 부정하고 있겠죠. A. 서울특별시 상수도 손괴 원인자 부담 처리 지침. 서울특별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 업무를 처리하는 아주 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기준이겠죠. 이게 진짜 행정규칙이 맞겠죠. 그 다음에 검찰청법 위임에 근거한 검찰 근무규칙. 이건 시험에는 뭐 잘은 안 나오는데 일단 행정규칙.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분량 개선 지침.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자, 아까 팁을 줬어요. 기역, 니은, 리얼, 미음. 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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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무슨 지침 이런 거 만든 건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면 돼? 행정? 진짜 혼또 행정규칙. 혼또란 말은 일본말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진짜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B업 볼까요? B업 그나마 A급이야.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 행위를 심시가 아니고 심사지침이에요. 심사지침. 심사할 때 어떤 요령을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행정규칙이겠죠. 그 다음에 개인 택시 면허 관련 규정 별로 덜 중요하고요. 이용도 마찬가지죠.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허가와 그 밑에 시행령의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할 것이고 그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정하여 놓은 업무 처리 요령. 자, 업무 처리 요령 동그라미. 무슨 처리 요령, 처리 지침 이런 것들은 다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행정규칙. 그 다음에 지역, 교육공무원, 교수 업무 등 편람. 자, 이런 편람도 거의 다 행정규칙입니다. 그냥 행정규칙. 자, 그러면 실제 행정규칙이 많을까요? 진짜 행정규칙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와 같이 행정규칙이지만 위임을 받아서 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져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 명령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실제로는 행정규칙이 훨씬 많지. 얼마나 많은 기준을 만들어주겠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행정규칙을 묻기보다는 이걸 더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그 밑에 2번에 예외적인 판례의 입장에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그게 니은에 가보면 이른바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이라 그래서 이걸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 이래서 법령 보충규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요건 아까 있었죠. 보건복지부 장관 훈령인 노인복지 사업 지침, 건교부 훈령인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자,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첫째 줄에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줄 것이고, 세 번째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그거 하나 줄 거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 지침 3개 정도 줄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B. 이번에는 무슨 고시야? 액화석유 허가 처리 기준에 관한 고시. 두 번째, 공장 배치 그 밑에 기준을 정한 고시. 공장 배치 기준 고시. 등등. 그렇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슨 고시 이러면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자 우리는? 아, 이거라고 보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오히려 뭐요? 진짜 행정규칙을 몇 가지 외워놓는 게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만든 건 행정규칙. 무슨 처리요령, 심사지침, 그죠? 공정거래위원회. 자, 그런 것들은 행정규칙. 그렇게 업무 편람, 행정규칙. 그렇게 암기해 놓고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릴 거다.
됐어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가보시면 2번의 예외적인 판례 밑에서 다섯째 줄 기억이 있네요. 건설교통부 장관의 훈령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 그 훈령에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을 취소하려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를 당했는데 청문을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더니 우리 법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훈령에 있는 청문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위법하다, 이런 판례를 내준 거야. 어떻게? 훈령에 청문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안 거쳤으니까 등록 취소한 건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등록 취소는 위법하다. 자, 이 판례를 두고 이제 학자들은 엄청난 평석을 냅니다. 드디어 우리 법원이 훈령의 청문을 거치라고 되어 있으니 훈령을 위반한 거죠. 청문을 안 거쳤으니까. 훈령의 위반도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판례. 어떤 학자들은 이 훈령이 무슨 행정규칙이지 법규성이 없잖아. 따라서 이거는 훈령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청문이 무조건 안 거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나왔다. 뭐 이렇게 판례가 평석이 나오는 거야. 근데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이 판례는 이상한 판례야. 괴이한 판례가 있었다. 이게 끝이야. 이유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유가 안 적힌 이상한 판례다.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근교부 훈령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록 취소는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그러면 그 이상한 판례가 있었다 그랬지, 맞다, 이렇게만 알면 돼.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 이 판례. 네? 훈령이 법규성이 없잖아요. 훈령을 위반했다고 위법하다고 보지 않거든. 또 청문도 안 거쳤다고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판례가 있었다. 하여튼 이런 판례가 있었다 그러면 맞다 하실 정도로만 봐두면 돼. 이 판례는. 자, 끝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제를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걸 도대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길래, 자,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말인지. 5번 문제 보죠. 5번 205페이지 5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작년 국가직 국어 문제야. 1번 법규 명령 형식이 시행 형식이지. 그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과 부령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나요? 구분 안 하고 무조건 행정규칙이라고 본다, 이런 뜻이잖아. 맞아요? 아니지. 어떻게 보죠? 우리 대법원은 대통령령이면 법규 명령, 부령에 들어가 있으면 행정규칙, 이렇게 나눠보잖아. 1번 X네. 그렇죠? 2번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대외무역법 이런 수출입 공고 등은 행정규칙, 공고나 고시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으로도 행정규칙이다? 아니지. 껍데기는 행정규칙이지만 뭐라고 보는 판례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은 법규 명령으로 본다.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러니까 그냥 행정규칙으로 안 보고 이게 행정규칙 형식을 법규 명령으로 본 것 같은데. X. 3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작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의 효력만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부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아니, 행정규칙이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요. X. 4번 고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그냥 일반적 추상적 입법이죠. 입법. 행정규칙인 고시도 있고, 또 어떤 고시가 있었어요? 고시 형식의 법규 명령도 있잖아. 그러니까 법규 명령인 고시도 있을 수 있죠. 진짜 행정규칙인 고시도 있고, 또 그렇죠? 법규 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두밀분교 조례 법규 명령이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또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적 고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직 안 했는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거야. 1, 2, 3번이 틀렸다.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쉴게요. 18번에 가볼까요? 18번.
사무처리 준칙을 불량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규 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거. 무슨 처리 기준, 제재 처분 기준을 불량으로 형식으로 발하면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을 하고 보는데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 거? 아까 예외적인 판례가 있었지.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기준에 인가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별표.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 취소에 관한 규칙, 이게 시행규칙이니까 역시 행정규칙. 4번 약사법 둘째 줄 시행규칙에 관한 별표에 있는 처분의 기준. 다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네요. 행정규칙.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통제만 하면 이제 행정입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통제를 하죠.